자, 안녕하십니까. AP투자연구소 이세훈 전략팀장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종목은요, 파트론이 되겠고요. 코드번호는 091700이 되겠습니다. 현재 시각은 2021년 3월 11일 목요일 10시 7분을 지나가고 있는 시점이 되겠고, 현재 파트론은 보합권에 주가가 위치해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채널에서 이 종목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과 기술적인 흐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 놓으시면 이 종목에 대한 리뷰 영상 받아보실 수 있으시고요. 항상 참고 영상으로 바라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회사는 이제 스마트폰용 부품 산업을 주력 산업으로 영위를 하고 있고요. 기타 부품 산업을 신성장 동력 산업으로 육성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기타 부품 쪽에서는 전장 시장에 대한 이런 이제 전장 사업에 대한 성장성에 대한 기대치가 상당히 좀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동차에 들어가는 이런 카메라 모듈이나 LED 전조 등에 대한 성장성을 시장에서는 상당히 좀 높게 평가를 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물론 여기에 더해서 통신 시스템이나 스마트 웨어러블 시장에 대한 성장성도 높게 좀 평가를 한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럼에도 이 자동차 이 전장 부품에 대한 성장성을 상대적으로 좀 더 높게 평가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스마트폰 쪽에서는 이제 삼성전자 갤럭시 S 시리즈의 부품을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부품을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 갤럭시 S 시리즈의 이제 판매량 이런 부분들에 따라서 결과적으로 이제 파트론의 부품 수요도 또 증가가 될 수 있고, 거기에 따른 실적도 또 증가되는 그런 이제 모습들을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파트론의 주가의 형태를 보시면 항상 10월 달에 저점 찍고 한 2, 3월에 고점 찍는 이런 이제 형태가 항상 반복됐어요. 10월 달에 저점 찍고 연초 2, 3월 달에 고점 찍는 형태가 나왔는데, 이런 이제 형태가 나오는 가장 큰 이유는 항상 연초에 삼성의 갤럭시 S 시리즈가 발표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S 시리즈를 생산하기 위해서 부품 발주가 미리 좀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런 부분에 따른 기대감 때문에 부품주가 먼저 상승을 합니다. 항상 부품주가 10월 달에 저점을 찍고 먼저 올라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제품이 나오기 전에 항상 부품주가 먼저 움직여주는데, 과거에도 그랬고 올해에도 그랬습니다. 작년 10월 달에 저점을 찍었고요. 그리고 올 연초에도 삼성의 갤럭시 S 스마트폰이 1월 말에 나왔는데 1월 말 정도까지는 계속해서 올라갔고, 그 흐름들이 2월 달까지도 좀 이어졌지만 3월 달에는 좀 처참하게 그 흐름을 지켜내지 못하고 무너지는 이런 이제 흐름들이 나오면서 결국에 이제 과거에 답습됐던 흐름들이 올해도 똑같이 재현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좀 아쉬운 거는 이제 파트론에 대한 시장의 오늘 같은 경우에도 키움증권에서 나온 이런 증권사 보고서에 대한 부분을 보면 파트론의 증권사 목표치가 한 16,500원 정도로 좀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만원, 한 1,500원인데 앞으로 지금보다 한 6,000원 정도를 더 높게 본다라는 거죠. 한 60%, 50% 이상 60% 가까운 주가 상승률의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그 가장 큰 이유는 결과적으로는 이런 이제 전장 산업을 포함한 기타 사업의 성장이 예상된다라는 거고, 전장은 이제 자동차 부품을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카메라 모듈, 신제품이나 이런 부분에서 이제 카메라 모듈의 성장성, 전장용 카메라 및 전장 부품 성장,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이제 앞으로 목표 주가나 이런 부분들을 상향한다, 이런 이제 보고서를 내놓은 거죠. 그래서 저도 분명히 이런 이 파트론이 영위하고 있는 산업과, 그리고 현재 나오고 있는 이런 실적들, 그리고 이런 사업에 대한 앞으로의 성장성을 고려한다면 충분히 이 파트론이 가능한 그런 이제 그 목표 주가라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언제 시장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해줄 거냐, 이런 이제 시간과의 문제이겠죠. 그래서 과거에 이 파트론이 매출액이 한 8천억대의 벽에 갇혀 있다가 2019년부터 1조 원대 이상으로 넘어서면서 그 이후부터는 매출액이나 이런 파이가 훨씬 더 커져 있는 상황이고요. 과거에 비해서 한 50% 정도 매출액 파이가 커져 있는 상황이고, 올해는 1조 3천억 원, 내년에는 1조 5천억 원 정도로 점진적으로 매출 파이나 이런 것들도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어요. 영업이익이나 순이익적인 측면도 과거와 다르게 꾸준히
크게 나올 것으로 보고 있는데, 여기에는 이제 전장산업이나 통신 시스템 쪽에서의 뭔가의 매출, 거기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이제 스마트폰이나 이런 것들은 항상 잘 나와야 되고, 스마트폰 부품이 수급이 잘 나오는 가운데, 실적이 잘 나오는 가운데, 여기에 더해져서 전장산업이나 아니면 통신 시스템이나 웨어러블 쪽에서의 매출이 더해진다면 매출이 계속해서 좀 더 증가할 수 있는 부분이죠. 이 중에 그래도 시장은 좀 전장 쪽, 이쪽에 조금 더 기대치를 걸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술적으로 보면은 일단은 지금 주가가 한 12,000원대 정도에서 11,500원대 정도의 기술적인 좀 저항을 두고 있었는데, 이게 돌파가 이번에 실패를 했고요. 실패하고 내려오면서 다시금 이전 저점의 지지 라인을 좀 확인하기 위해서 내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딱히 이게 뭐 악재가 있어서 주가가 이렇게 좀 빠진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운 부분인 것 같고, 결국에 이제 좀 돌파할 자리를 돌파하지 못하면서 과거의 흐름이 좀 답습되고 있는 상황이 되고 있는 것 같고, 단기적으로도 계속 하방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전체적인 흐름은 박스권이기 때문에 저는 한 10,000원대 정도, 이 정도에서는 하락이 멈출 것이다 라고 보면서, 전반적으로 여기서 이제 바닥을 찍고 바닥을 좀 잡고 다시 좀 돌려나가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이제 10,000원에 근접해 가고는 있습니다만은 바닥에 근접해 있는 상태이기는 한데, 바닥을 잡고 아직 돌려나간다거나 이런 모습은 아니에요. 그래서 뭔가 여기서 이제 10,000원 정도까지 좀 내려와서 어느 정도 주가가 바닥을 좀 잡아주고, 동시에 이제 5일선 위로, 지금 이제 주가가 5일선 아래에 이렇게 형성돼 있잖아요. 5일선 위로 좀 올라선다 그러면 어느 정도 이제 바닥이 잡고 돌리는구나, 이렇게 좀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그랬을 때 뭔가 단기적으로라도 한번 반등을 좀 노려볼 수 있는 자리가 있을 것 같고, 장기적으로도 뭐 파트론의 앞으로의 성장성을 뭐 감안해서 본다면은 한 10,000원대 정도, 현재 기준으로 뭐 기술적으로도 그렇고 장기적으로도 한 10,000원대 정도면은 좀 싸게 볼 수 있는 구간이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한 10,000원 정도에서 5일선 위로 회복하는 그런 그림들이 나왔을 때 파트론이 이제 바닥 잡고 좀 돌아 나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어느 정도 또 다시 한번 탄력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역시나 이제 11,500원에서 12,000원 정도가 저항대로서 좀 작용을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한 10,000원의 바닥을 찍고 올라온다라고 했을 때 다시 한 11,500원, 12,000원이 여전히 강한 저항 라인으로서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 구간을 돌파를 하려면은 사실 외인들과 기관들, 특히나 이런 투신 쪽에서의 이런 힘이 더해져야 되거든요. 그랬을 때 그 구간을 돌파하려면 투신과 뭐 연기금, 외인들의 수급이 더해져야 아무래도 이 구간을 돌파하기가 훨씬 더 용이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좀 돌파가 잘 되지 않았던 거는 결국에 이제 투신의 매수나 연기금의 매수나 외국인의 매수가 연속적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그런 이제 모습들이 보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뭔가 돌파를 좀 실패했던 그런 이제 부분들이 아닌가 싶고, 재차 조정을 받고 바닥을 잡고 돌려나가는 흐름에서 다시 한번 11,500원, 12,000원을 돌파하는 그런 시도가 나올 때에는 역시나 그때도 연기금 투신들, 외국인들의 수급이 뒷받침이 돼야 되고, 이 수급이 뒷받침되지 않았을 때에는 역시나 이제 좀 돌파나 이런 것들까지는 기대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10,000원과 한 11,500원, 12,000원 사이에서의 하나의 거대한 박스권 흐름으로서 이 종목을 좀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뭐 10,000원에서 9,500원이 바닥이라고 보고 있는데, 이거 깨고 내려가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아무래도 오랜 기간 좀 하락을 했었던 부분에서 이번에 상승으로 인해서 이제 역배열을 정배열로 돌려놨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바닥은 한 10,000원대 언저리에서 잡힌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 길게 놓고 봐도 이 종목의 뭐 주가를 길게 놓고 봐도 사실상 10,000원대 밑에서 머문 기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습니다. 지나고 나면 또 10,000원대 위로 올라오고, 항상 또 지나고 나면 10,000원대 위로 올라왔기 때문에 한 10,000원대 아래에서는 어느 정도 이 종목이 좀 싸게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가격권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한 10,000원대 정도에서는 어느 정도 회사에 문제가 없는 상태에서 시장의 좀 조정과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저항대 돌파에 시도를 했지만 실패로 인한 하락이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 10,000원에서는 바닥이 좀 잡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요. 앞으로도 뭐 파트로는 이슈가 생길 때마다 계속해서 리뷰 영상 남겨드리고 있으니까는요,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무료 추천 종목을 매일매일 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게 되면 웹사이트 상단에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 링크가 나옵니다. 클릭하시게 되면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로 접속하실 수 있는데요. 가운데 무료 추천 종목 카테고리에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을 클릭하시게 되면 소장님께서 매일매일 댓글로서 국내외 실시간 시황에 대한 브리핑과 함께 무료 추천 종목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 눌러서 들어가 보게 되면요. 댓글 리딩은 아침 7시 41분에 시작이 됐고요. 무료 추천 종목을 보시기 전에 꼭 읽어보세요도 한번 참고해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간밤에 마감됐었던 미국 증시에 대한 상승과 또는 하락에 대한 이유도 이렇게 쭉 적어드리고 있고 댓글로서 시장 상황에 대한 부분들도 포인트를 짚어드리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제 9시가 되게 되면 무료 추천 종목이 나오게 됩니다. 9시 현재 시간 9시가 되겠고 흥국화재 추천 종목의 종목명, 그 다음에 이제 매수가, 그 다음에 1차 목표가, 손절가 함께 제시가 되고요. 보통 이제 아침에 한 2종목에서 많게는 3종목, 4종목까지도 무료 추천 종목이 나오기 때문에 이 종목들이 또 상승하게 되면 그 상승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또 댓글로서 장중에 리딩을 계속해서 해드리고요. 반대로 또 하락하게 되면 그 하락한 부분에 대해서도 댓글로서 리딩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무료 추천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홈페이지에 오셔서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